6개월 만에 주가가 2000% 가까이 뛴 코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800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뛰어오른 곳 성호전자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선 이 성호전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호전자가 지난해 품은 기업만 7곳으로 그중 2,800억 원을 베팅한 ADS테크의 인수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ADS테크 인수는 앞서 200억 원 안팎 수준으로 단행한 인수건과 비교하면 단연 최대 규모인데요. 이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도 보기 드문 빅딜이다 보니 인수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 종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일이 있었는데 인수 과정에서 이 인수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들과 의심도 있긴 했었습니다. 다행히 설 연휴 직전 인수자금 조달을 최종 완료하면서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고 저희 이체크 팀이 기사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체크에서는 이 기사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성호전자의 2,800억 원 빅딜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인수가 이뤄졌고 어떻게 자금 조달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무적인 부담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를 저장하고 이 분배해주는 콘덴서를 주력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1,714억 원과 35억 원. 이 고성장 국면에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업력이 한 50년 정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 주가 변동폭이 그리 크진 않았었는데요. 이 잠잠했던 주가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본격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ADS테크 인수 소식이 발표된 12월 이후부터는 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이 불과 6개월 전 이 1,000억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순식간에 26,000원대까지 치솟은 거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미만이었는데 이게 한 1조 9천원까지 불어났었습니다. 현재 한 시가총액은 한 1조 5천억 원 언더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장에선 이 공격적인 M&A가 이 주가를 끌어올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성호전자는 지난해 7곳의 기업을 품었습니다. 앞선 이 6건의 거래가 한 200억 안팎 규모였다면 이 ADS테크는 2,800억짜리 초대형 딜이었는데요. 시장에선 지난해 6건의 M&A에 이어서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ADS테크에 특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ADS테크 인수는 AI, 인공지능에 과 연관이 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I가 묻었다 하면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ADS테크 역시 AI 관련 기업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 광 트랜시버, 그러니까 광 송수신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AI 업계에선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고 멀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까는 게 점점 더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최근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와 이 광 트랜시버를 하나로 이제 패키지로 통합한 기술인 CPO 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CPO는 이 구리선을 이용하는 구간을 없애서 더 적은 전력으로도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장치라고 하는데 ADS테크가 이 국내 송수신기 기업 중 CPO와 관련된 유일한 투자처라는 게 이 성호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반영된 건 아닐 겁니다. ADS테크는 실제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 자회사 멜라노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며 실제 제품을 납품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ADS테크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95억, 그러니까 매출 95억, 영업이익 1억 원에 불과했던 실적이었는데 2024년 매출 625억, 그다음 영업이익은 255억으로 급증을 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25년 실적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2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1년 동안 무려 7곳의 기업을 인수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공격적 M&A에는 이 박성재 성호전자 대표의 의지가 매우 컸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 이 창업주 박현남 회장의 장남인 박 대표는 2021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성호전자는 이 박 대표의 이 미시간 대학교 동문이 설립한 이 투자자문사 미시간 밸류 파트너스에 직접 출자하면서 투자업에 그때부터 20년대부터 발을 전격적으로 들이고 있고요. 아마 이 미시간에서 이제 선진 기업
경영 기법, 그다음에 뭐 금융 기법을 조금 배워온 이 박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이 M&A를 주도하고 있는 거겠죠.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콘덴서 산업이 고성장 산업이 아닌 만큼 이 공격적인 M&A로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려는 게 아마 박 대표의 의지이고 청사진일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이 현재도 지금 다른 매물을 물색하면서 증권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들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성우전자는 ADS-테크를 어떻게 인수를 했을까요? 성우전자의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 자산은 이 1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 구조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ADS-테크의 인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복잡해서 차근차근 3단계로 나눠서 볼 텐데요. 이 성우전자는 우선 이 800억 규모의 전환사채 12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발행을 합니다. 이 12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BW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하는데요. 이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이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우전자가 발행하는 12BW에 ADS-테크의 주주들도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이 성우전자는 800억 중에 700억 원을 어메이징홀딩스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갑자기 어메이징홀딩스가 왜 나오냐? 이 어메이징홀딩스는 ADS-테크를 인수를 위해서 이 성우전자가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그러니까 SPC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메이징홀딩스는 곧바로 이 700억 원을 ADS-테크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ADS-테크 주식을 받고요. 이 주식 거래가 완료되면 이렇게 1단계는 거래가 종결이 됩니다. 2단계는 ADS-테크 주주들이 어메이징홀딩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메이징홀딩스는 ADS 주주들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 RCPS라고 하죠. 300억 원의 RCPS와 340억 원 규모의 우선주 CPS를 발행을 합니다. 앞서 700억 원이 어메이징홀딩스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돈을 이제 아까 ADS-테크 주주들한테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ADS-테크 주주들이 700억 중에 640억 원을 이렇게 재투자하는 방식인 겁니다.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우선주의 경우, 그러니까 CPS의 경우 연 이자가 15%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로써 어메이징홀딩스에는 다시 64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 입장에서도 홀딩스 입장에서도 준 돈이 이렇게 다시 들어온 셈이 된 거죠. 이 투자금 전량은 다시 ADS-테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40억 원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640억 원을 지급을 한 뒤에 다시 ADS 640억 원어치 주식을 이제 받는 이 거래가 2단계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단계 거래는 종결이 되는데요. 1단계, 2단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어메이징홀딩스와 ADS-테크 주주 간 돈이 돌고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ADS-테크 주주들이 투자한 700억 원이 어메이징홀딩스에 들어갔고 이게 다시금 ADS-테크 주주들에게 가고 700억 원 중에 640억 원이 다시 어메이징홀딩스에 간 뒤 또다시 어메이징홀딩스가 640억 원을 ADS-테크한테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700억 플러스 640억 원, 그러니까 한 1300억 정도가 어쨌든 돈이 돌고 돈 겁니다. 근데 이번 인수는 2800억짜리 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800억 빼기 1300억 원, 그러니까 한 1500억 정도는 대략 외부로부터 자금을 어쨌든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이 성우전자는 이 돈이 100억 원밖에 없다 보니 이 외부 1,500억 원을 역시 이 외부의 손을 빌리는데요.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외부로부터 1,500억 원을 당겨오는 게, 그러니까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말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16일에서 한 차례 밀리면서 인수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시장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전자는 최종적으로 인수금융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인수금융에는 이 산업은행, 푸른저축은행, 다올금융그룹 등이 참여했는데
특히 이 국책은행인 산은의 참여가 인수금융 조달 성공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보니 이 기준 인수금융을 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와 깐깐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기준을 이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기준에 맞춘 거다 보니 이 다른 투자자들 역시 돈을 빌려주는 역시 산업은행에 들어왔으니 우리들도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뭐 약간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산업은행이 한 200억 원 정도로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이 200억보다 산업은행이 더 많은 인수금융을 해줄 계획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인수구조 앞서 보신 1단계, 2단계가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막 돈이 돌고 다소 좀 복잡하고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수 200억 원보다 원래 더 해주려고 했지만 이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이 금액 인수금융을 200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라고 하고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ADS, 그러니까 상호전자의 뭐 사업성보다는 인수하게 되는 ADS테크의 성장성을 보고 인수금융을 내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인수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장에서도 이 구조, 인수구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IB, 그러니까 M&A 업계 관계자라든가 M&A를 자문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매수자, 그러니까 성호전자와 매도자, 에이데스테크 주주 간 이 돈이 돌고 도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인수구조를 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물다. 이 복잡한 구조를 짰다는 건 그만큼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방식이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M&A 자문을 하는 변호사 역시 이렇게 복잡한 딜 구조는 처음 본다 라기도 하고, 인수자금 전략을 외부에 벌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키한 구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이번 인수 과정에서 이 성우전자가 ADS테크 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체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거부사채 12BW의 발행, 두 번째, ADS테크 주주들의 재투자, 세 번째, 금융기관의 금융 등 모두 외부의 손을 벌려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1,500억 규모에 달하는 인수금융의 연 이자율을 이 보수적으로 연 7%로 가정하면 연간 한 105억 원의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요. 앞서 보신 2단계에서 이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발행한 CPS, 그러니까 300억짜리 우선주의 연이자가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자 비용, 연간 이자 비용만 한 15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성호전자의 자체적인 현금 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성호전자는 어떻게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하겠느냐? 아마 ADS테크가 번 돈을 활용해서 이제 이자 비용을 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DS테크가 이제 현금 흐름, 번 돈을 배당으로 끌어 쓴 뒤 이 배당금을 활용해서 이제 빚을 갚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은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인수금융을 내준 건 이 성호전자의 본연의 사업보다 ADS테크를 보고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ADS테크의 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ADS테크가 이 회사의 기대만큼 꾸준한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만약 예상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인다면 성호전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한 200억, 24년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250억 정도 나오고 작년에 더 돈을 잘 벌었다 한들 ADS테크가 번 돈을 이제 배당을 하더라도 번 돈을 다 이제 갚는 돈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성장성이 꺾였다 이러면 성호전자가 굉장히 큰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DS테크가 앞으로 아까 앞서 말한 엔비디아의 자회사 멜라노스로부터 꾸준히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고, 앞서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더딘 성장성을 보이면 이 차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 M&A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성호전자
성호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ADS테크의 인수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고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한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네, 오늘은 6개월 만에 2000% 주가가 뛴 성호전자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성호전자는 시장의 기대만큼 ADS테크 인수로 굉장히 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해볼 포인트고요. ADS테크 역시 계속 AI에 힘입어서 우상향한 실적을 내놓을지도 큰 관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